네, 안녕하세요.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강의하고 있는 이지훈 교수입니다. 네,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임재주 교수입니다. 네, 이동건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를 하고 그다음 증여를 받은 배우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그런 경우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임재주 교수님, 네. 부부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원해서 할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상대방 배우자한테 고마워서 할 수도 있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증여세를 안 내면서 취득가액을 좀 높이려는 의도로 증여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그 증여받은 사람이 나중에 팔았을 때 네, 맞습니다. 그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네, 네. 증여받았다가 팔 때 그때 취득가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동근 교수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배우자 부부간에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아시다시피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여할 당시에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부부간에 증여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10년 이내에 다른 분한테 제3자한테 팔게 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증여 당시에 있던 증여세에 있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액으로 해서 나오는 세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배우자 등 이월과세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나 아니면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제3자한테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해준 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세금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이 1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가 한 6억쯤 됐을 때 5억이 이제 평가 차익이 발생하겠죠. 6억이 됐을 때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주면 그 증여세는 이제 6억이기 때문에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요거 6억이 10억이 됐을 때 아니면 그냥 6억인 상태로 팔면 통상 6억에다가 취득가 6억 해서 양도세도 없는데 네. 그걸 노리고 이제 증여를 네, 많이 네, 네. 했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지만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취득가액이 6억이 아니고 당초 남편이 취득했던 1억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예. 물론 이제 덧붙여서 얘기 드리면 취득가액만 그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세율의 보유기간의 시작일, 즉 증여 당시에 취득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율 그 당초에 취득했던 그 증여했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당초에 취득했던 시작일부터 세율의 보유기간이나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시작일이 마찬가지로 변경돼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세액이 커진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비교를 해서 큰 쪽을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취득가액을 앞쪽으로 땡기는 것 대신에 이제 세율도 그만큼 기간을 인정해 주는 거고, 예. 또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부분도 인정을 해준다, 네, 그런 예. 말씀인 거죠. 예. 네. 네. 혹시 뭐 또 이렇게 좀 더 유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납세자분들께서는 2월과세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끝나지 않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월과세 규정이 만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다시 한번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렵네요. 하여튼 일단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부간의 어떤 부동산의 증여를 할 때에는 2월 과세 규정이라든지 부당이익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증여하는 시점에 그런 부분들이 해당되는지 꼭 살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